그럼 몇 가지인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주사위가 두 개잖아, 두 개.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다 쳐봅시다. 2. 그러면 곱해서 11을 넘어가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 6밖에 안 되지, 그치? 1, 2, 3, 4, 5 아무거나 곱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6 이렇게고 3이면 어때?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그치? 4, 5, 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면 어때? 3, 4, 5,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면 어때? 5면 2는 안 되고, 그치? 얘도 3, 4, 5, 6이고 6이면 어때? 2부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쭉 더해보면 4개, 8개, 12개, 5개 더하면 17개네. 그치? 17개. 그래서 답은 17개고, 아까 저 친구가 물어본 것처럼 2,6이랑 6,2는 서로 다른 경우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카운트 해줘야 돼. 2, 6이 나온 경우, 6, 2가 나온 경우. 됐어? 그 다음에 다음 거 52번 그 그림 있는 거 봅시다.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B가 이기는 경우의 숫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면 이 그림 보여, 이거? 가위 막 주먹 보자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이니, 이거? 보이죠, 그쵸? B가 이겨야 되거든. 자, 그러면 볼게. B가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B가 이긴다. 이거 밑줄 하나 쳐볼게요. B가 이긴다. 1번은 B만 이긴다는 뜻도 되고, B만 이긴다. 그 다음에 2번은 B도 이긴다는 뜻도 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아? B만 이긴다는 거는 B 혼자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주먹, 그 다음에 A랑 C가 가위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B도 이기는 건 뭐냐면 A랑 B랑 같이 이길 수도 있잖아. 또 B랑 C랑 같이 이길 수도 있지. 혼자만 또 B랑 C랑 이기고 A만 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B만 이기는 경우 봅시다. B 혼자 이기는 경우. 자, B 어떻게 하면 혼자 이길까요? B 어떻게 하면 혼자 이길까? 예를 들어 B가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냈어. 그럼 나머지 둘은 뭐 해야 돼? 그래야지 B만 이기는 거야. 나머지 둘은 뭘 내야 될까? 보보 이겨야지. 그치? 보보. 그 다음에 만약에 바위 B가 바위를 냈어. 주먹을 냈어. 그럼 나머지 둘은 뭘 내야 돼? 찌찌를 내야지만 이제 얘만 이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보를 냈어. 그럼 나머지 둘은 뭘 내야 될까? 묵을 내야겠지. 그치? 그러면 B만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밖에 없어. B만 이길 수 있는 케이스는 3가지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B도 이길 수 있는 경우 볼게. B도 이길 수 있는 경우. 자, 이거는 2개로 나눠질 거야. 첫 번째, A랑 B가 같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랑 C가 같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A랑 B가 이기고 C가 지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올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가위바위보에 따라서 각각 3가지씩 나오겠지. 그렇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쭉 더하면 몇 가지야? 9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 그래서 B가 이기는 경우의 숫자는 총 9가지가 됩니다. 9가지. 근데 2가지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B만 이기는 거, 그 다음에 B도 이기는 거, 이렇게.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53번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다음 페이지군요. 53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거 밑줄 칠게. 비기는 경우에다 밑줄 쳐볼게요. 비기는 경우. 밑줄 치세요. 비기는 경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비기지? 어떻게 해야지 비기죠? 셋 다 똑같은 걸 낼 수가 있겠지. 주먹, 가위, 보자기. 그러면 셋 다 같은 걸 내는 경우. 자, 그러면 1번 쓸게. 1번. 모두 같은 것을 낼 때 비기겠죠? 자, 이런 경우 총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3가지. 두 번째는 다 같은 거 내는 게 아니라 모두 다른 것을 낼 때가 있어요. 모두 다른 것을 낼 때. 이때 경우의 수를 또 구할 거야. 이때 경우의 수. 그러면 가위, 바위, 볼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세 사람이 어쨌든 한 사람은 가위, 한 사람은 바위, 한 사람은 보 이렇게 내야 될 텐데 누가 뭘 낼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A가 가위를 냈어. B가 바위를 내고 C가 보자기를 낼 수도 있겠지. 또 이런 경우 말고 또 뭐도 있을까?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12를 바꾼 경우도. 그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B가 이제 가위를 냈어. 그러면 A가 바위고 C가 보자기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는 바꿔서 C, A 이런 경우도 되고, 그죠? 하나 더 있죠. C가 가위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얘가 A고 B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B가 A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세 명 다 다른 걸 내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면 6가지. 총 6가지. 그러면 합치면 몇 가지겠어? 합치면 9개겠죠. 9개. 됐지? 근데 요거는 53번 요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살짝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해. 살짝 외워놓으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3명 했을 때 비기는 경우가 총 9개라는 거.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거는 살짝 외워두면 더 편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자. 자, 가위바위보 해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총.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토탈은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탈. 27, 27. 왜 27가지일까? 3을 세고. 내가 낼 수 있는 거 3개. 다른 사람이 친구 하나 낼 수 있는 거 3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낼 수 있는 거 3개. 그러면 3, 3, 3을 곱하면 27가지야. 27가지. 27개.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런 거 좀 쓰자고. 자, 가위바위보 하면 총 27가지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써놓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했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하나 더 쓸게. 자, 총 27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다음 중 가위바위보를 3명을 했을 때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를 구하시오. 승부를 결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비기면 안 된다는 소리야. 비기면 안 된다. 자, 방금 전에 9개가 비긴 거였죠. 그리고 전체가 27가지죠. 그럼 나머지 18가지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경우라는 소리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말을 바꾸자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총 몇 가지인지 구하세요.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나오면 좀 적어 놓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면 돼. 알겠죠? 적었지 이거 다? 넘어간다. 56번 보세요. 이제 다른 유형이야 이거.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5장, 100원짜리 8개가 있을 때 2,200원을 지불하는 모든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겠지. 자, 깔끔하게 낼 때 제일 깔끔하게 내는 거는 2장. 안 내고 2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제일 깔끔해. 그치? 근데 동전을 좀 쓰고 싶나 봐. 그러면 이걸 한 장을 내가 냈어. 한 장을 냈어. 그러면 얘를 이제 2개로 바꿀 수 있겠지. 그다음 나머지는 2개 이렇게 써도 되고. 100원짜리를 더 많이 쓸 수는 없나? 가능하죠. 얘 하나 하고 어떻게 할까? 7개 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200원 딱 돼. 1,000원짜리를 아예 안 써볼게. 빵 이렇게. 그러면 500원짜리 4개까지 5개까지 되니까 4개 하고 2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100원짜리를 더 쓰고 싶으면 3하고 이쪽을 7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5개 있습니다. 5개. 됐죠? 그러면 넘어가서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67번. 요거랑 68이랑 같은 유형인데 일단 67만 풀어보세요. 자, 정 20면체짜리 그 주사위가 있다고 쳐볼게. 뭐 그런 게 현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2번 던진대. 이때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숫자가 10의 약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1에서 20까지 중에 10의 약수를 먼저 찾아봅시다. 뭐 있어요? 1, 2, 5, 10. 총 4가지가 있지. 4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거, 1에서 20까지 중에 3의 배수인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6, 3, 18, 6가지 있잖아. 자, 그치?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더해주냐 곱해주냐 그 차이인 거잖아. 그쵸? 자, 이거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요? 곱해줘야겠죠. 그쵸? 왜냐면 요거 1일 때 3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4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4개. 자, 그 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자, 107번은 이제 비행기 3가지, 기차 4가지인데 기차만 이용해서 기차만 동그라미 치시고 왕복하는 경우야. 왕복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기차만이니까 총 가지수는 몇 개야? 4개야, 4개. 근데 왕복이잖아, 얘들아. 왕복이 무슨 뜻일까? 갔다 왔다야, 그치? 그러면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기차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 때 4가지, 올 때 4가지인데 얘도 A 기차를 탔을 때 올 때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탈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이제 영향이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 4 곱하기 4를 해서 곱하면 16, 16가지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가지일까? 12가지? 12가지지, 그치? 그럼 3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왕복은 몇 개예요? 어? 왕복은 몇 개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갈 때 3가지, 올 때 4가지잖아. 그게 왕복이잖아. 그 비행기로 가고, 기차로 오는 거. 그런 거. 갔다 온 거니까 왕복한 거잖아. 내가 그거 왕복 물어본 거잖아. 비행기 3가지로 왕복할 수도 있고 기차 4개. 아니,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기차라고, 이 사람아. 예를 들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기차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비행기 다 이용할 수도 있으면 네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 경우의 수를 해봤고, 오늘 이거 그 이거 테스트가 아니라 숙제 해서 자기가 90% 이상 정답률이 안 나왔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 다음 게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80몇 프로가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더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다음 거 이런 거 이제 풀려면 훨씬 더 많이 틀리거든.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여기는 120문제야. 이제 오늘 이거 숙제로 나갈 거야. 120문제짜리. 색칠하는 거, 뭐 대표 뽑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가보시냐면 개념 원리 가서 저번 시간에 194까지 했죠? 194까지 했을 터이니 오늘은 195쪽은 다 숙제로 나갈 거고 196부터 하겠습니다. 196부터. 1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다 폈나요? 개념 원리 196쪽 폈나요? 다? 자, 그럼 볼게. 일단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줄 세우기부터 해볼 거야. 줄 세우기. 자, 여기가 지금 총 몇 명이야? 총 합치면 9명. 그치, 9명이야. 이 9명을 쭉 줄을 세워볼 건데 이 줄을 세우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의자가 9개가 있어. 1번부터.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이건 그리지 마. 내가 그냥 예시로 설명하는 거니까. 7번 의자, 8번 의자, 그리고 9번 의자가 있다 쳐봅시다. 이렇게. 의자가 9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앉힐 거야. 한 사람씩 앉힐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자, 9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9명이. 못 앉고 9명이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1번 의자에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거는 몇 가지야? 9개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9개야, 9개. 맞지? 그럼 누군가는 앉았겠지. 맞아요? 누군가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 의자에는 몇 명 앉힐 수 있어? 가지수가 몇 개야? 8가지야, 그치? 그러면 또 누군가는 앉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몇 가지? 7개.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곱해야 돼요. 싹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요 n부터 1까지 쭉 그냥 곱하면 돼. 10명이다? 19, 87, 65, 4, 3, 1 곱하면 돼. 15명이면 15부터 1까지 그냥 싹 다 곱하면 돼. 됐어? 그냥 곱하시면 돼, 이렇게. 예를 들어 4명이라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4, 3, 2, 1 이렇게 계산했지. 4, 3, 2, 1.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뒤에 곱하기 1은 어차피 곱하나 마나 아니야? 그치? 계산에 영향은 없잖아. 그래도 써야 돼. 그래도 이 4, 3, 2, 1이라고 써. 왜 4, 3, 1이라고 쓰냐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4명을 앉힌 게 티가 나거든. 이렇게 4명을 앉힌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식 쓸 때 뒤에 곱하기 1 의미 없다고 쓰지 말고 안 쓰지 말고 4, 3, 2, 1 이렇게 쓰는 연습을 꼭 하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 자, 이번에는 다 앉을 수는 없어. 다 앉을 수는 없고 의자를 몇 개만 지워보자. 자, 이번에는 자, 의자를 6개를 치웠어요. 이렇게. 자, 의자는 3개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몇 명이냐면 똑같이 9명이야. 앉힐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첫 번째 의자에 앉힐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야? 9개야. 똑같이. 그 다음 두 번째는
8개야. 세 번째는 7개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의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앉힐 수 있어 없어? 못 앉지, 그치? 그럼 얘 끝이야. 이렇게 9, 8, 7 이렇게만 딱 곱하면 된다고. 됐어? 자, 그럼 여기 예시 한번 봅시다. n명 중에서 이걸 볼게. 3명을 뽑아서 하는 거. 3명 뽑아서 하는 거. 자, 보시면 4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러면 얘는 가지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그치? 근데 결과는 위에 거랑 보면 어때? 위에 거랑 어때? 똑같잖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왜 그럼 똑같을까? 이거랑 이거랑. 왜 이거랑 이 결과랑 계산한 결과가 똑같을까요? 4명을 갖다가 한 줄로 세우는 거랑 4명에서 3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랑 왜 결과가 같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같을까? 자, 마지막 한 사람 봐봐.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의자가 4개 있다 쳐봅시다. A, B, C, D 이렇게 있고 의자가 1번, 2번, 3번, 4번 있다 쳐볼게. 그러면 여기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얘는 한 가지잖아. 선택권이 없거든 얘는. 그렇잖아 마지막을. 근데 만약에 의자를 없앴다 쳐볼게. 그래도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건 똑같잖아. 그렇지? 똑같이 얘는 뭐 앉으나 못 앉으나 어쨌든 마지막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식이 다르죠. 저거는 어떻게 곱했어? 4, 3, 2, 1을 곱했어. 얘는 어떻게 곱했어? 4, 3, 2만 곱했잖아. 그치?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내가 왜 이거 1을 쓰라 하는지 알겠죠? 1을 써야지만 4명을 줄 세운 건지 3명을 줄 세운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다고. 근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1을 의미 없다고 안 썼다? 하면 이거는 마지막 사람을 줄을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꼭 쓰세요. 저거. 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4명을 한 줄로 세울 거야. 쪼르륵 세우는데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숫자. 그러면 봐. 자리는 4개야. 이렇게. 근데 A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어디로 가야 돼? 이 A는? 맨 앞에 가야 돼. 그럼 얘는 여기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고정이야. 고정. 이거는 딱 여기다 고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남은 인간 누구야? BCD야. 그 다음에 자리 몇 자리 남았어? 3자리야. 그러면 여기다는 4, 3, 1을 곱해야 될까? 3, 2, 1을 곱해야 될까? 이건 3, 2, 1을 곱해야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딱 정해줬다 하면 이렇게만 곱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니네가 한번 해봐. 자, 6명이 있어. 6명. 6명을 줄 세울 거야. 6명 줄 세울 건데 B는 반드시 2번째. 그 다음에 F는 반드시 4번째에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24가지일까 그러면? 6자리가 있잖아. 6자리가 있는데 B는 반드시 2번째 고정이야. 그치? 그 다음에 F는 반드시 4번째 얘도 고정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자리에 딱딱 짱 박아놓고 나머지 4자리를 갖고 남은 4명이 갖고 싸우면 돼. 그래서 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자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밀어넣으면 돼. 앉아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돼 있는 사람들만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참고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참고. 뭐 요거는 개념 쓸 때 요거는 쓰지 마세요. 이건 참고는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건 그냥 참고로만 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n부터 1까지 그냥 쭉 곱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다음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에 가면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이라 이렇게 배워요. 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 느낌표다. 그럼 얘는 1부터 10까지 쫙 곱하라는 소리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쫙 다 곱하라는 소리야. 10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4, 3, 1 곱하라는 거. 이거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4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는 4, 3, 1 곱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얘는 1, 2, 3, 4, 5, 6을 곱하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6명 자리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참고로만 알고 있으세요. 자, 어쨌든 줄 세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세우는지. 넘어가서 199쪽 보세요. 199쪽. 자, 요거 예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6명 중에 4명만 뽑을 거야. 4명만.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봅시다. 자, 자리는 4개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몇 명?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저 헷갈린다. 6명이죠. 6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5명. 세 번째 자리는?
4명, 네 번째 자리는 3명이고 나머지는 선택권이 없지. 그러면 4, 3, 2, 아니 5, 6, 5, 4, 3을 곱하면 되니까 30에다가 10이니까 360까지가 가능하겠네. 360까지. 제가 그러면 A면 제가 1번 자리에 앉을 확률이 360분의 1이에요. 확률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선생님 1명과 학생 4명을 세웁니다. 자리는 4개야. 근데 선생님은 무조건 여기 두 번째 세워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남은 사람 몇 명? 3명 남은 사람. 그 다음에 자리도 3개가 남았지. 그치? 그러면 여기 3명 줄 세우면 되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가지. 그 다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나올 수 있는 거는 6개밖에 없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누구는 어느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거기다 쳐박아 놓고 시작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확인 1번하고 확인 2번에 있는 거 요거 3개 다 뽑아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긴 의자에 5명을 나란히 앉히는 경우의 숫자. 얘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4, 3, 2, 1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쭉 곱하면 이게 몇 가지니? 120까지야. 그치? 12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7명 중에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7, 6, 5 얘는 몇 가지? 210까지. 2번 5개의 문자 코리아를 한 줄로 나열했을 때 K가 맨 뒤에 오는 경우의 숫자.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K가 무조건 뒤에 와야 돼. 그치? 그러면 나머지 OREA 요걸 갖고 요거 4개만 자리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4개만 갖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24가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줄 세우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196쪽 볼게. 그런데 이제 줄을 설 때 말이다. 너희들이 다 친구가 있겠지만 친구랑 같이 서고 싶죠, 보통. 그래서 친구랑 붙어서 나는 너랑 꼭 반드시 붙어서 쓸 거야. 이렇게 하는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볼게. 이웃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웃.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예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명이 있대. A, B, C, D 4명이 있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A랑 B가 친한가 봐. 얘네는 반드시 이웃하게 이렇게 세워달라는 소리야. 이웃하게. 자, 그러면 이럴 때 총 몇 가지인지 한번 볼게.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A랑 B를 같이 세울 거잖아. 맞아? A랑 B 같이 세울 거야. 얘네를 묶어. 얘네를 묶어서 마치 어떻게 취급하냐면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 한 사람처럼. 얘네 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총 몇 명이야 지금? 3명? 3명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3명 취급을 하고 3명 취급을 해 이렇게. 그러면 3명 줄 세우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지? 3, 2, 1이야. 일단 이렇게 할게. 3, 2, 1이야. 3, 2, 1. 근데 이 A랑 B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아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 그치? 다른 사람인데 서로 순서만 같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는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볼 거야. 자,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몇 곱하기 몇일까? 2 곱하기 1이겠죠. 그렇죠? 2 곱하기 1 이렇게 두 명이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거랑 요거를 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총 몇 가지? 총 12가지가 나오네. 됐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해볼게요. 자, A, B, C, D, E 5명이 있어요. 5명. 아니, F까지 하자. 6명이 있어. 6명. B, C, D를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6마리야. 그치? 근데 3마리 묶을 거잖아. 이 3마리를 어떻게 취급하라 했지, 내가? 한 놈처럼 취급하라 했어. 이거 한 놈이야, 이거 한 놈.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몇 명이야, 지금? 4명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 일단 이게 먼저야. 4, 3, 1. 얘네 이 묶음을 빼고 곱하면 안 돼. 3, 2, 1을 곱하면 안 돼. 얘는 4, 3, 1을 곱해줘야 돼. 그런데 이 안에 3마리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바꿀 수 있는 건 몇 가지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곱해볼게. 자, 얘네 곱하면 얼마? 24. 그 다음에 얘 곱하면 얼마? 6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곱하면 얼마냐면 답은 144가지가 나옵니다. 144가지.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사람 수를 좀 바꿔보자. 어... 얘네가 이웃해야 되니까 얘를 묶어. 그치? 그럼 현재 몇 명이야? 몇 명처럼 취급을 해야 돼? 3명 취급해야 돼. 그치? 그러면 3이 1 일단. 그런데 얘네 지금 묶인 애들이 서로 같은 애들이 아니잖아. 다 다른 애들이니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위에 건 6이고 밑에 거 얼마냐 이거? 120. 둘이 곱해야 됩니다. 둘이 곱하면 최종 답은 720 이렇게 하면 돼요. 720. 또 해봅시다. 바꾸자면 계속 바꿀 수 있어. 자, 얘는 이번에는 8명 쓸게요. 자, 8명 쓸 거고 A랑 B는 같이 써야 되고 EFG는 같이 써야 되고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묶음이 2개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두 묶음이지. 두 묶음이야. 자, 두 묶음인데 이렇게 두 묶음을 했을 때 현재 몇 명 취급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 취급이죠. 5명 취급. 그럼 얘는 5, 4, 3, 2, 1이야 이렇게. 자, 첫 번째 묶음에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1이야. 그쵸? 두 번째 묶음에서는 3명이 자리를 바꾸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위에 있는 건 120. 이거는 2. 이거는 6. 그치? 그러면 얘네 곱하면 10이고, 그쵸? 10이랑 120이랑 곱하면 답은 1440까지가 나오겠네. 1440까지. 됐어요? 됐어?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자, 지워볼게. 이제 옵션을 넣을게요, 여기다가. 자, 무슨 옵션을 넣을 거냐면, 자, H는 반드시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EFG는 이웃하되, 얘네는 G가 맨 뒤에 볼 수 없음. 이 이웃한 3명 중에서 G가 맨 뒤에는 올 수 없다는 소리야. 지금처럼 EFG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랬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덩어리는 아까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야. 5덩어리. 그러면 얘는 5, 4, 3, 1부터 시작이야. 인데 H가 지금 자리가 고정되어 있잖아. 두 번째 자리에 딱 들어갈 거지. 그러면 H는 이미 들어가 있는 녀석이니까 H는 그냥 딱 갖다가 넣어놓을게. H는. 그러면 H 고정인 상태로 갑니다. H 고정인 상태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정답은 답을 못 구함이야. 답이 나왔다면 다 잘못 구한 거예요. 정답은 답을 못 구함이야. 왜냐? 이렇게 이웃했을 때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는 봐. 얘네가 이웃하잖아. 얘네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얘네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두 번째 자리가 아니야. H는. 봐. E, F, G가 들어갔어. 설사 이렇게 들어갔다 쳐보자. 이렇게 묶여있고 H면 너네가 그냥 막 계산하잖아? 그럼 얘는 두 번째 자리가 아니야. 얘는 네 번째 자리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뭐 구하면 구해야겠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현재 상황에서는 못 구한다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옵션을 어떻게 하면 좀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맨 뒤거나 맨 앞이거나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H를 두 번째 자리 말고 첫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자리는 이제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자, H를 맨 앞에 고정해볼게요. H. 그러면 남은 거 몇 개야 지금? 남은 자리는 6자리야. 6자리. 그런데 6자리, 7자리긴 하지만 이미 묶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로만 생각하면 몇 덩어리냐면 하나, 둘, 셋, 4덩어리야. 맞죠? 4덩어리. 그러면 4, 3, 1 할게. 4, 3, 2, 1. 자, 이렇게 하고서 A랑 B는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2 곱하기 1. 그 다음에 EFG도 자리를 바꿀 수는 있는데 이 G가 맨 뒤로 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 G가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원래 아까 3일 이렇게 했죠, 요 안에. 그죠? 근데 3일을 하다 보면 G가 맨 뒤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만 제거해주면 돼.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G가 맨 뒤에 오는 경우는? EFG가 있고 또 FEG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만 빼주면 돼. 6가지 중에 2개 빼주면 남는 거는 총 4가지가 남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 곱하면
6둘에다가 24이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48이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96에다 2니까 192가지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답은 19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대로 두 번째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못 구해요. 이렇게는.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요거 하나만 갖고서 한 4개를 변형을 했잖아. 몇 개를 더 할 수 있을까?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다 더 할 수 있어. 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봐봐. 너희가 이거 하나 갖고서 지금 다 이런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단순한 단원이 아니야. 얘는. 오히려 그래서 도형보다 이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도형은 그냥 주어진 공식 갖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공식 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봐야 돼.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요거 두 문제만 풀고 한번 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쉬운 거야. 자, A, B, C, D 5명을 줄 세우는데 이때 A, B를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 그럼 얘네 묶으면 되겠지. 자, 얘네 묶으면 총 몇 명처럼 취급해야 돼? 1명, 2명, 3명, 4명 취급하면 되겠지. 그러면 4, 3, 2 이렇게 하면 되고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꾸면 2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48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서 한번. 자, 일단 6명인데 여기서 여자 2명은 이웃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묶을게. 얘네 묶으면 남자는 4명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여자 2명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총 몇 명 취급을 해주는 거야? 5명을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5, 4, 3, 2, 1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5, 4, 3, 1. 그런데 여자 2명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자리 바꿀 수 있겠지. 2 곱하기 1. 그러면 5, 4, 3, 1 곱하면 이게 120이고 여기다 2 곱하기 1 곱하면 240이 되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총 경우의 숫자는 240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자, 197쪽에 있는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 자연수.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예시 먼저 봐봐. 1, 2, 3, 4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 구하시오. 그 다음에 0, 1, 2, 3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둘 다 숫자 카드는 4개거든. 둘 다 똑같은데 얘는 0이 안 껴져 있고 얘는 0이 껴져 있지. 그렇지? 자,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요거 먼저 밑줄 치고 시작할게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요거 밑줄.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다. 0, 3 이런 거 안 된다 소리지. 그렇지?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고 0 말고 다른 게 와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자리 이후에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요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4개가 있어. 4개를 갖고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쓸 수 있을까? 총 4가지 쓸 수 있죠. 그렇죠? 4. 그 다음에 중복해서 못 쓴다 했을 때 한 번씩만 쓴다 했을 때 4, 뭐 예를 들어 하나가 뽑혀 나갔어. 하나가 뽑혀 나가면 남은 게 몇 개야? 카드가. 남은 카드 몇 장? 3장 남았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장이야? 3장이 올 수 있지. 그럼 총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12개네. 12개.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네. 그치? 4명 중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밑에 거 0을 포함하는 경우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는데 얘들아 0, 1, 2, 3 중에서 10의 자리에 못 오는 게 있죠. 누가 못 와요? 0은 못 와. 그럼 남은 카드 몇 장이야? 3장이 남았어. 그러면 이 3장 중에 하나가 와야겠지. 여기 앞에 3이야. 3.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야. 3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3가지 중에 하나가 뽑혀 나갔다 쳐봅시다. 그러면 남은 카드가 몇 장이야? 2개. 하나가 뽑혀 나갔음에도 남은 카드는 3장이죠. 3장. 왜 3장이냐면 아까 0은 제꼈는데 지금 두 번째 자리부터는 0 와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올 수 있는 거는 또 여기 3장.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9가지네. 9가지. 그러면 똑같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가지수에서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죠?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0이 없으면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 근데 0이 있으면 줄 세우는 것 중에 맨 앞에 못 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넘어가서 200쪽 보세요. 200페이지. 먼저 0이 없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200쪽에 위에 거 3번 볼게요. 5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올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자, 10의 자리 몇 장 올 수 있어? 5장. 1의 자리에는 4장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20개가 만들 수 있어요. 2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만들긴 만들 건데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짝수야, 짝수. 그러면 우리 짝수는 어떤 숫자들이냐면 뒤에 2, 4, 6, 8, 0이 와야 돼. 그치? 맨 뒷자리에 2, 4, 6, 8, 0. 그러면 얘는 우리 뒤에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10의 자리 말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자리야? 2개야. 그치? 여기는 둘이라 쓸게. 둘. 그러면 2랑 4 중에 하나가 뽑혀 나갔겠지. 예를 들어 하나 이렇게 뽑아 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남은 거 다 올 수 있잖아. 몇 장 올 수 있어? 4장이 올 수 있겠지. 그러면 되는 거는 총 8가지가 가능합니다. 8가지. 됐죠?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랑 다르게 풀었어요. 얘는 이렇게 안 풀었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4번. 5장이잖아. 아니 4장이잖아. 4장 중에 3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 개니? 24개고 됐고. 그 다음에 2번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홀수의 개수. 홀수는 맨 뒤에 1, 3, 5, 7, 9가 나오면 돼. 맨 뒤에. 그러면 이렇게 3자리가 있다 쳐봤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개가 올 수 있어. 1하고 3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3이 하나 지워졌다 쳐봅시다. 남은 카드 몇 장? 3장이거든. 그럼 여기는 3장이 올 수 있고 여기는 2장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 얘는 12개가 가능하겠네요. 12개. 답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르다니까. 내가 다르다 했잖아. 24개, 12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0 포함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5장이 있는데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자리가 있을 때 맨 앞에 5장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나가 못 오지 얘는? 0. 0이 못 와.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4장이야. 그치? 4장. 4. 그러면 얘가 하나 지워졌다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다시 0이 복구돼서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서도 올 수 있는 건 몇 개냐면 4개야. 4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총 16개가 올 수 있겠죠. 16개. 자, 그 다음 2번.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홀수래요. 홀수. 그러면 홀수면 맨 뒤에 올 수 있는 게 제약이 있잖아. 자, 맨 뒤에 누구랑 누구밖에 못 오냐면 1, 3밖에 못 와. 그럼 여기는 2라고 할게. 2개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하나 지워졌다 쳐봅시다. 근데 이게 맨 앞자리잖아. 맨 앞자리다 보니까 0도 못 와. 그쵸?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3개밖에 없겠네. 그러면 총 2개가 될 수 있겠네. 2개. 그죠? 아, 6개네. 6개. 6개 올 수 있겠네. 그러면 밑에 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한번 잘 풀어보세요. 5-2번. 참고로 이 5-2번은 그냥 곱셈만으로 해서는 안 될 거야. 해보세요 한번.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야. 3자리 자연수. 그러면 맨 앞에 0은 못 오죠. 0은 못 오는 상태에서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일단 이런 게 하나 없어졌다 쳐볼게. 하나는 없어졌지만 0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3장이죠. 두 번째도 3장.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지웠다 쳐보면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개. 그래서 이제 곱하면 18이 되겠지. 18.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세 자리 짝수야. 자, 짝수는 뒤에 0, 2, 4, 6, 8이 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0이 오잖아? 예를 들어 0이 오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게 제약이 없잖아.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2가 오면 어때? 맨 앞에 0이 못 와. 이러면. 그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서로. 자, 그러면 0이 오는 경우랑 2가 오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0이 왔어. 맨 뒤에 0이 왔어. 그러면 남은 카드 몇 장이니? 3장이야. 근데 이 3장이 1, 2, 3이 3장이 남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에 5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 곱하기 2입니다. 6개, 6개. 이런 경우는. 근데 2가 왔다? 2가 왔으면 이를 지울게. 남은 카드가 뭐가 남았어, 지금? 013이 남았지. 013이 남았는데 맨 앞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잖아.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가 지워졌다고 치면 다음 자리 올 때 이제 하나가 다시 복원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합치면 여기는 4개가 되겠지, 4개. 그런데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둘은 마지막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10개 이렇게 해야 돼요. 10개.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맨 뒤에 0이 오는 경우와 0이 오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써놓겠습니다. 나눠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완전 천재고 똑똑하면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는 못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계속 복습을 잘 하고 써먹는 거야. 써먹으면 돼. 잘. 됐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뭘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0, 1, 2, 3, 4, 5, 6이 있어. 이렇게. 이 중에서 네 자리를 만들 거야. 네 자리. 네 자리 만들 거고 네 자리 짝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네 자리고요. 짝수야, 짝수.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0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쵸? 맨 뒤가. 아니면 2, 4, 6이 올 수 있는 게 있겠지, 그치? 2, 4, 6 오는 거. 그러면 이제 0이 오는 거부터 체크해 볼게. 0이 오면 나머지 6장은 앞에 어떻게 오든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4니까 120이야. 120. 자, 그러면 0이 안 오고 다른 게 오는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 가지요. 세 가지.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왔다 쳐보자. 그러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야? 저거 다 못 오죠? 0은 못 오잖아. 그치? 그럼 5가지. 그 다음 자리는 또 5가지. 0이 복원되니까 그 다음은 4가지. 그래서 5, 5, 4, 3을 곱해줘야겠죠? 5, 5, 4, 3. 3 곱해야지. 뒤에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얘는 300까지. 그래서 총 합치면 몇 가지? 420까지. 답은 42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맞춘 사람 있어? 420개.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하나 지우고 세 자리 짝수라고 해볼게. 세 자리 짝수. 줄여줬잖아. 세 자리 짝수인데 단 카드를 중복 사용 가능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봅시다. 세 자리 짝수 단 중복 사용 가능이야. 중복 사용 가능. 그러면 맨 뒤에 올 수 있는 게 0인 경우랑 2와 4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솔직히 그렇게 큰 상관도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중복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0이 왔다 쳐보자. 0.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개야. 5개 올 수 있어. 그렇지? 자, 그 다음 자리 몇 개 올 수 있어? 6개. 다 올 수 있죠. 6개. 0, 1, 2, 3, 4, 5가 다 올 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 2랑 4가 왔다 쳐보자. 이렇게. 자,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5개 올 수 있어. 그 다음 6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봐. 맨 앞엔 5개 올 수 있어. 그치? 0 빼고 다 올 수 있어. 그 다음은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 그리고 막자리는 뭐만 오면 돼? 0, 2, 4만 오면 돼. 그치? 0, 2, 4만. 0, 2, 4. 3개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이네? 그럼 해보면 얘가 30이고 3 곱하면 몇 개? 90개겠네. 이렇게 올 수 있겠네. 90개. 그래서 세 자리 짝수는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0, 1, 2, 3, 4 까지 오고. 자, 네 자리 짝수. 네 자리 짝수야. 네 자리 짝수. 인대. 중복됨. 중복되고 단 0은 중복 안 돼. 2번만. 2000 이상. 구해봐. 자, 네 자리 짝수야.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0, 2, 4. 3개가 올 수 있어. 3개.
자, 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셈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 0일 때 뭐 1, 2랑 4가 올 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뒤에는 세 가지가 올 수가 있고 맨 앞자리 봅시다. 맨 앞자리는 일단 0은 뭐다? 근데 2000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까 1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3개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근데 이 가운데는 제한이 없어. 5개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3, 5, 5, 3이니까 15랑 15를 곱하면 최종 답은 225가지가 나오겠지. 225개.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볼까요? 앞으로 와서 대표를 뽑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 대표 뽑는 거는 저거 생각하면 돼. 반장, 뭐 부반장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뽑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고 두 번째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다른 대표는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이런 식으로 직책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자격이 같은 대표는 오늘 남아서 청소할 사람 3명 이렇게 뽑는 거야.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 3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밑줄 좀 쳐놓겠습니다. 자격이 다르면 뽑는 순서와 관련이 있다. 자격이 같으면 순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밑줄 쳐놓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격이 다른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아. 근데 내가 얘를 반장이라고 뽑았어. 그 다음에 얘를 부반장이라고 뽑았어. 이거랑 거꾸로 얘를 부반장 뽑고 얘를 반장 뽑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이건 분명히 다른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할 사람 3명을 뽑았어. 근데 내가 청소할 사람 3명을 부를게 했는데 정우, 현우, 찬서를 부르나 현우, 정우, 찬서를 부르나 찬서, 현우, 정우를 부르나 다 똑같잖아. 어차피 셋 다 청소할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둘은 계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자격이 다를 때 볼게. 3명이 있대. 셋 중에서 회장님 1명, 부회장님 1명을 뽑는데 그러면 3명 중에서 회장이 될 사람 하나를 뽑을 거잖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야. 3가지. 셋 중에 하나. 그럼 하나가 뽑혀 나갔어. 그럼 몇 명이 남았어? 2명이 남았지. 그러면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2가지. 이렇게. 그럼 합치면 총 곱하면 6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6가지. 근데 3명 중에 청소할 2명을 뽑는다 쳐볼게. 청소할 2명. 자, 청소할 2명은 자격이 같은 대표잖아. 정우, 현우를 뽑나 현우, 정우를 뽑나 똑같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해줄 거냐면 나눠줄 거예요. 자, 근데 뭘로 나눠줄 거냐면 나누기 2 곱하기 1로 나눠줄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2 곱하기 1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2명과 1명. 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 곱하기 1은 뭐냐면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숫자야.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숫자.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쓰지 말고 2 곱하기 1이라 써놓으세요. 2 곱하기 1.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다른 문제를 할 때도 좀 더 이해가 빨라. 그럼 예를 들어 6명이 있어. 6명 중에 청소할 3명을 뽑아. 청소할 3명. 그럼 이거는 자격이 같은 대표야, 다른 대표야? 이건 같은 대표야. 그러면 6명 중에 3마리를 뽑을 거니까 일단 654야. 맞지? 654. 근데 셋이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뽑혀도 상관없잖아. 321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321로. 왜 321로 나눠줄까? 3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최종 나오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저렇게 이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니은자로 곱하는 거예요? 아니 나눈 건데 약분한 건데. 이렇게. 아. 약분한 거야. 약분. 됐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너희가 1년 뒤에는 또 뭐라고 배우냐면 그 위에 거 자격이 다른 대표 있지. 이거를 이제 순열이라 배우고요. 순열.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배우냐면 조합이라 배울 거예요. 조합.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n 컴비네이션 이런 거 배울 거야. 나중에 n 컴비네이션 이런 거 하고 얘는 npr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내년에 또 나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할 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자격이 다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5명이 있대요. 5명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을 1명씩 뽑는데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5명이 있으니까 5 곱하기
4 해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거는 얘는 총무까지 뽑아. 5, 4, 3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거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은 회장, 부회장이니까 7 곱하기 6 해버리면 되지. 요거는 42 하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여자 중에 조장 한 명.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총무 하나, 서기 하나니까 6, 5 이렇게 되겠죠. 6, 5. 그러면 요거를 싹 다 곱하면 되겠지. 하면 120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120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자격이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7명이 있대. 근데 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대표 2명은 자격이 서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은 뽑아놔. 7 곱하기 6.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나눌 거냐면 2 곱하기 1로 나눌 거야. 이렇게 2 곱하기 1. 그러면 3명일 때 볼게. 3명은 7, 6, 5죠. 근데 얘네 셋이 자리 바꿀 수 있는 3, 2, 1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35. 그러면 밑에 거 2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명이 있대요. 이 중에서 이어달리기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이거는 8 곱하기 7을 하고 밑에다가는 2 곱하기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총 경우의 숫자는 28가지인데 28개.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를 잘 봐야 돼. 8명 중에서 이어달리기에 출전할 대표 2명을 뽑는 거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까 문제 비슷한 거 푼 적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잠깐만.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자, 이거. 확인 1번의 두 번째.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 근데 이거랑 이 문제랑 지금 거랑 뭐가 다를까요? 순서를 정하는. 지금 거는 2명. 그냥 뽑아놓고 이어달리기 출전하는 사람 2명 그냥 뽑는 거야. 근데 요거 내가 화면에 띄우고 있는 건 뭐냐면 뽑아놓고 누가 1번 주자, 누가 2번 주자, 누가 3번 주자 갈지도 이제 정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을 뽑았다 쳐봅시다. A, B, C를 뽑았어. 근데 A가 1번 주자일 수도 있고 뭐 B가 1번 주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순서까지 정해줘야 돼.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뽑아만 놓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는 소리야. 됐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6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겁니다. 6명 중에 3명. 이때 시한은 반드시 뽑혀야 돼요. 낙하산인가 보네요. 시한은. 그러면 이 낙하산 뽑아놓고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한 놈이 자리를 차지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미 한 놈은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 판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 자, 써놓으세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5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를 하시고 이거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답은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는 거꾸로 시아가 돈을 안 줬다 쳐봅시다. 돈을 안 줬어. 그래서 시아는 반드시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줬다고 해볼게. 그런 경우에 똑같아. 이런 경우에도 5명에서 3명 뽑아야 된다. 시아는 일단 째껴놔. 이런 경우 똑같이 시아는 째껴놔. 그치? 근데 얘가 얘기 잘한 거지. 자, 지금은 아까는 이 낙하산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가 이미 뽑혀 있다고. 하지만 얘가 나가면 5명 중에서 5명 중에서 이 몇 명 뽑아야 돼 이제? 이제 3명을 뽑아야지. 그치? 5명 중에 3명 뽑는 이런 상태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또 해봐야지. 내 옆에서 써줄게. 자, 여기 이제 무슨 문제를 좀 써볼 건데 봅시다. 자, 일단은 주장을 한 놈 뽑아야겠죠. 뽑을 놈이 없긴 하지만 6가지. 6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명보가 주장을 했다 쳐봅시다. 남은 사람 몇 명? 5명이 남죠. 자, 이 5명 중에서 부주장을 2명을 뽑을 텐데 그러면 5 곱하기 4로 들어갈 거 아니야? 단 이 부주장은 서로 자격이 똑같기 때문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시면 30에 120의 절반이니까 60까지겠죠. 6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또 해볼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원영, 이서, 리즈, 레이, 유진, 가을. 그래, 한번 다 써보자. 아는 만큼. 원희, 카리나. 미나미, 제나, 리브,
메이. 자, 11명이 있어요. 무려 11명이 있어요. 아, 하나 더. 정우는 근데 세븐틴까지 메이. 세븐틴까지 하시면 귀수까지 12명. 아이돌 12명. 저기 아이돌 12명. 자, 12명. 여기 중에서 자, 뽑을 거예요. 리더 1명. 그다음에 메인 보컬 2명. 그다음에 메인 댄서 3명을 뽑을 겁니다. 자, 경우의 수 구해보세요. 8명 중에 리더 1명이니까 8가지. 그쵸? 그 다음에 메인 보컬 2명, 7 곱하기 6인데 둘은 자격이 같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메인 댄서 3명, 5, 4, 3이야. 근데 얘네도 자격이 똑같지. 그래서 3, 2,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2니까 곱해볼까? 8, 7에 56에다가 에다가 3 곱하면 얼마야? 168. 8. 168에다가 5, 2, 10이니까 답은 1680까지네. 1680까지. 맞췄다. 3일로 안 했어. 이렇게. 드디어 맞췄다. 근데 잠깐만 봐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중요한 건 자격이 다르면 그냥 뽑으면 되고, 자격이 같으면 순서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눠달라는 소리야. 이 문제든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이 풀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자, 2점에 동그라미 쳐볼게. 2점 동그라미. 선분이 뭔지는 알죠? 선분. 선분이 뭔지 알죠? 이런 게 선분이죠. 이렇게. 그러면 선분을 만들려면 점 2개가 필요해. 그치? 그런데 선분 A, B나 B, A는 똑같은 선분이야.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자, 선분이니까 2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점 4개 중에서 4개 있는 것 중에 2개 뽑아볼게. 자,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4 곱하기 3. 근데 마치 자격이 같은 대표처럼 얘는 A, B나 B, A나 똑같잖아. 뽑는 순서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밑에 거 보자. 3점을 연결했대. 3점. 3점을 연결한 삼각형이야. 근데 이것도 봐봐.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나 삼각형 C바나 아니면 삼각형 CAB나 다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점을 3개를 뽑아. 하고서 뭐로 나눌까? 3, 2, 1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6가지, 이거는 4가지야, 4가지. 됐어요? 자, 문제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개수 찾아보세요. 직선이 뭐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 돌아오는 게 없고 몇 개죠? 똑같이 딱 봐도 6개 아니야? 왔다 갔다 가. 6개 아니죠? 몇 개죠? 끝나는 거. 한 번 가고 끝나는 거지. 왔다 갔다는 왔다 갔다가 다른 거잖아. 반직선은. 반직선에서 A 출발 이거랑 그 다음에 B 출발 이거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잖아. 그럼 이거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죠. 뽑는 순서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 곱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4 곱하기 3을 하면 돼. 이때는. 됐어요? 또 뭐가 있었지? 직선이 있었지 또. 직선이랑 근데 직선은 선분이나 큰 차이가 없지. 왜냐면 왔다 갔다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확인 10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분부터 구해볼게. 자, 선분은 6개 중에서 점을 2개를 뽑으면 되지.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15개. 삼각형 개수 구해볼게. 삼각형은 3점을 고르면 되지. 근데 이 3점을 고르는데 순서가 또 상관이 없으니까 3, 2, 1로 나눠주면 요거는 20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선분은 15개, 그 다음에 삼각형은 20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색칠하는 경우에서 봅시다. 자, 색칠하는 거 보면 영역이 지금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빨간색이 있으면 빨강 이러면 된다는 소리야. 단 끊어보고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이웃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 그러면 A랑 B, C, D가 다 이웃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은 더 이상 칠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B에다가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했다 쳐보자. 그런데
B랑 이웃하는 건 누구랑 누구 이웃하고 있어? A랑 A랑 C를 접하고 있지. 근데 B랑 D는 이웃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파란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도. 자, 그럼 그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볼게.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가장 면적이 넓은 애부터 가장 면적이 넓은 친구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하나, 둘, 셋, 네 개. 빨로, 파초 네 가지야. 네 가지. 됐어? 네 가지. 그럼 예를 들어 하나를 칠했다 쳐보자. 그러면 이 B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칠하죠. 그러면 남은 가지수는 세 가지야. 세 가지. 그 다음에 요 C는 A랑 B를 다 이웃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칠한 것도 안 되고 B에서 칠한 것도 안 되고 그럼 두 가지야. 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D는 A랑 C에서만 칠한 거 요것만 안 되는 거잖아. A, C에서 칠한 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르르르 다 곱해 주시면 답은 48가지가 되겠죠. 48가지. 자, 요거는 어떻게 풀까요? 확인 11번. 얘는 543을 곱하면 되겠지. 543을 곱하면 총 몇 가지겠어? 60가지가 되겠죠. 60가지. 그래서 답은 60가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어디 가보시냐면 20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07페이지 가보세요. 207페이지.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는 것 중에서 이 연산에 여기 발전 문제 유형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하고서 마무리를 할 건데 어떤 거냐면 길 찾는 거 25번 상준이 요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준이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병문안을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집에서 출발을 해서 과일 가게를 들려서 과일을 산 다음에 병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갈 거야. 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과일 가게에서 병원까지 가볼게. 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 여기까지 네 가지. 곱하면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가르치거든. 중학교 수준에서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 못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이렇게 놓고 근데 저래도 어차피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영토를 확장을 해서 병원을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학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봐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또 좀 꽤 가짓수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당연히 시험 때 급하게 풀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 실수를 하겠죠. 그렇죠? 실수를.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수준은 아니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편해.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노가다 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거 한번 알게 되면 노가다 안 할 걸 아마. 자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가죠.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0,0이라 한번 해봅시다. 0,0. 그럼 이 과일 가게는 몇 콤마 몇이에요? 1,1. 1,1이죠. 이렇게 좌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1. 표시했나요? 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원은 몇 콤마 몇이야? 2,4. 병원은 2,4야? 아니잖아. 4,2 아니야? 4,2. 하나, 둘, 셋, 1, 2, 3, 4니까 그렇지? 4칸이고 2니까 4,2. 자, 요거 됐나요? 요거 됐어? 잘 들어. 이 중학교 수준 아니라 했어. 잘 들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를 비교해 볼게. 0에서 1 늘어났지. 한 칸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0에서 1 늘어났지. 한 칸 늘어난 거야. 합치면 몇 칸 늘어난 거야? 합치면 2칸 늘어난 거거든. 자, 이거 식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이렇게 구성할 거야. 분수를 써. 일단 분수를 쓰고 합쳐서 2칸 늘어났지. 2칸 이렇게 써볼게. 2칸. 아까 했던 그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가로 세로로는 각각 몇 칸씩 늘어났어? 4칸, 2칸. 아니, 과일까지만. 한 칸 한 칸이야. 그럼 얘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써볼게. 1이잖아. 일단 써봐. 엄마 여기서 1 늘어나는데 왜 분자가 위에 둘은 가로 세로 합쳐서 통틀어서 2칸 늘어난 거고 밑에다가는 분리해서 쓴 거라고.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이렇게라고. 뭔 말인지 몰라? 합쳐서 2칸 늘어났잖아. 합쳐서 밑에는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 이거라고. 이걸 분리해서 쓴 거라고.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볼게. 가로 몇 칸 늘어났어? 가로 3칸, 세로 몇 칸 늘어났어? 3칸. 한 칸 늘어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 3칸이야. 세로 한 칸 늘어났어. 그러면 총 합 몇 칸 늘어난 거야? 총 합 4칸 늘어난 거야. 위에다가는 이렇게 쓸게. 곱하기를 가운데 쓰자. 이세칸 아니에요? 합이라고. 그럼 8이 남는데. 해볼게. 얘는 2 곱하기 1이지. 그럼 2야 그냥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이잖아. 1이야 1이야. 그러니까 계산할 거 없어. 앞에는 2. 자, 이거는 뭐야? 24. 4, 3, 2, 1이야. 24 계산하지 마. 밑에는 이거는 뭐야? 3, 2, 1이야. 그럼 3, 1, 3이 없애지. 그럼 4만 남지 이렇게. 그럼 곱하면 몇 칸이야? 8칸이야. 이렇게 하면 노가다 안 띄워도 돼. 이렇게 하면 돼. 8칸, 8칸. 지갑으로 사람 이렇게 하면 금방 합니다. 실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노가다 하세요.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거 이해 못해서 노가다 한다? 그 정도면 노가다 해가지고 맞출 확률이 높지도 않아.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거요? 아니, 내가 띄워줄게. 딱 기억해놔야지. 자, 이렇게 해볼 거고 제가 답 기억한다 해서 도서관 여기 아니고 도서관 여기다 할게. 대도서관. 네. 해보세요. 몇 콤마 몇이야? 2,2. 2,2. 학교 몇 콤마 몇이야? 4,3. 4,3이야 이렇게. 4,3. 그러면 얘네 서식지에서 도서관까지 해볼게. 자, 가로 몇 칸? 2칸. 세로도 2칸. 그 다음에 합치면 4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가로 몇 칸? 2칸. 세로는 1칸. 합치면 3칸이야 이렇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4, 3, 2, 1이고 밑에는 2, 1, 2,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싹 날라가고 싹 날라가고 이것만 남네. 그치? 그럼 위에는 6이야. 6. 그 다음에 얘는 3, 2, 1이고 이거는 2, 1이니까 날라가고 3만 남으니까 총 18가지. 하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풀고 답을 그냥 깔끔하게 내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 보면 분명히 빼먹는 거 있어. 분명히 빼먹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학교 과정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팩토리얼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너무 심오하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될까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든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생각해 볼 사람은 없겠지. 이유가 있지 당연히. 당연히 이유가 있지. 자, 요거 이렇게 풀면 더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7쪽에 있는 25쪽에 있는 거야. 25번에 있는 거야. 25번. 됐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아니, 잠깐만. 뒤에 있는 거 여기 한번 펴보세요. 확률 한번 펴보세요. 확률. 아, 진도 나갈 건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저기 미리 좀 봅시다. 자, 오늘 열심히 경우의 수를 구했지. 열심히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열심히 구하는 이유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함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럼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야. 나 주사위를 2개 굴렸어. 2개를 굴렸단 말이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그런데 이렇게 굴렸을 때 그 두 주사위의 그 합 있잖아. 합이 10일 이상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해볼게. 10일 이상이 나오는 확률. 그러면 10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거가 있어요? 5, 6이 있고 또 6, 5가 있을 거고 또 6,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지수로 따지면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이거 3가지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리고 주사위를 2개를 굴렸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개일까? 주사위를 2개를 굴렸어. 12개가 아니라 6개. 2개를 굴렸어. 하나를 굴렸어. 몇 개? 정신 차려 얘들아. 2개씩 6개씩이잖아. 몇 가지? 12개? 36개? 헛가락 쳤구만. 36개지 이게 어떻게 12개냐. 야, 동전 2개랑 주사위 하나는? 하나, 둘, 여섯이니까 72. 24. 미쳐버리겠네. 잘못 계산했어요. 36개야. 전체 합치면 36개. 이 중에 3가지잖아. 그러면 분수로 한번 해보자. 이거 몇 분의 몇이야 이게? 36분의 3이야. 약분하면 얼마야? 이게 그냥 확률이야. 이게 그냥 확률이라고. 그러면 확률은 일반 경우의 수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일반 경우의 수는 그것만 구하면 돼. 10일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가 뭔지만 찾으면 돼. 그런데 확률은 모두 구해야 돼? 전체도 구해야 돼.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넘겨서 보시면 요거 한번 봐봐. 224쪽에 200 몇 쪽이야 이거? 여러분들 책에서는 210인가요? 10이네. 212쪽. 212쪽에 요거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봐봐. 이걸 보면 밑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전체 분의 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그렇게 열심히 구한 거는 다 이것 때문이야.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구하려고. 됐습니까?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이제 쭉 넘어가면서 보면 뭐가 있는지 대충만 봅시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부정 이런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확률,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것도 구할 거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시면 220쪽 봐보세요. 220쪽 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리고 연속해서 뽑는 거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오늘 거 열심히 해야 돼. 오늘 거. 자, 오늘 숙제 알려줄게. 연산 80회. 저 영어 숙제를 조금만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숙제 어디냐면 개념 원리부터 나갑니다. 개념 원리는 일단 1번 개념 노트도 써야 되는구나. 오늘 노트 써야 되지. 개념 노트. 자, 개념 노트 쓰는데 어디 쓰냐면 196하고 197 이거 다 쓸게요. 196, 197. 참고 빼고. 그 다음에 2번은 개념 원리. 개념 원리 어디에 오시면 되냐면 191, 그 다음에 195, 그리고 198 세 페이지 형인데 그 다음에 3번 연산 어디에 오시면 되냐면 117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117까지. 어디부터 117까지냐면 어디부터냐? 85부터다. 85부터 117까지 이렇게 해오면 됩니다. 요거
요거 다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정리하고 이제 확률 나갈게. 알겠죠?